오늘은 중국 전국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천재 책략가의 인생을 통해 복수와 권력, 그리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물러날 때를 아는 지혜에 대한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마주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말 그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 나와서 한 나라의 최고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여정은 대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자, 이야기의 시작은 위나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주인공은 범저. 아주 똑똑했지만 가난한 학자였죠. 하지만 그의 인생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모함 하나 때문에 범주의 삶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요. 심지어 죽은 줄 알고는 멍석에 말아서 변소에 던져버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대단하죠. 순전히 그 정신력 하나로 버텨내고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웃나라이자 경쟁국이었던 진나라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신분을 숨겨야 했겠죠. 장록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게 돼요. 과거는 묻었지만 그의 야망은 절대 묻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진나라에서의 생활도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거의 1년 동안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마침내 드디어 소양왕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범저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이 말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일부러 왕을 도발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문제를 정면으로 찌르기 위해서였죠. 왕이시여, 당신은 허수아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가 지적한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왕의 권력이 사실상 왕의 어머니인 태후와 그 친척들에게 넘어가 있다는 거죠. 이걸 나무에 비유하는데요. 열매가 너무 많이 열리면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이 친척들이 바로 그 나라를 망가뜨릴 과한 열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의 천재적인 전략이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원교 근공 전략이죠. 간단해요. 멀리 있는 나라랑은 친하게 지내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먹자는 거죠. 괜히 멀리 원정 갔다가 힘 빼지 말고 정복한 땅을 확실히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영토를 넓혀가자는 아주 실리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범저의 손을 들어줍니다. 귀찮은 친척들을 싹 다 내쫓고 범저를 재상, 그러니까 지금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히죠. 자, 이제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그럼 뭘 해야 할까요? 네, 범저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아주 차갑고 또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모함했던 옛 상관, 수관은요, 사람들 앞에서 말먹이를 먹게 하는 엄청난 굴욕을 주고요. 자기를 때려 죽이라고 명령했던 위제는, 글쎄요, 이 사람은 진나라가 끝까지 추격해서 결국 다른 나라로 도망다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죠. 자, 이렇게 범저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권력, 부, 그리고 복수까지 완벽하게 해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땐 더 아픈 법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자기가 직접 추천했던 장군이 적에게 항복해버리고 또 다른 관리는 다른 나라랑 내통했다는 혐의로 처형당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 당시 진나라 법으로는 추천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 추천한 사람도 같이 처벌받았거든요. 왕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줬지만 범저는 이제 매일매일이 불안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범저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가장 흔들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채택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논객인데 진나라에 와서 다짜고짜 재상, 즉 범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죠. 그리고 채택이 범저를 만나자마자 던진 첫 질문이 정말 섬뜩합니다. 상황, 오기, 백기, 이 사람들 끝이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전부 각 나라의 전설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엄청난 업적을 세웠지만 그 최후는 하나같이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채택은 지금 역사를 칼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 끔찍하게 죽었던 사람들의 녹록을 범저 눈앞에 쫙 펼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해는 정오가 되면 기울기 시작하고 달도 꽉 차면 이질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모든 건 정점에 이르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거스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재앙을 부르는 길이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채택은 범저에게 이 사람들의 비참한 끝을 거울이라고 말해요. 이 거울을 보고 당신의 미래를 내다보십시오. 지금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의 끝도 이들과 같을 겁니다. 라고 말이죠. 범자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논리였을 거예요. 이미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사람이잖아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권력을 붙들고 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한 여생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는 현명한 선택을 합니다. 왕에게 자신을 찾아온 채택을 후임으로 추천하고 자기는 병이 들었다는 핑계를 대고 조용히 은퇴하죠. 이렇게 해서 그는 권력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자기 발로 무사히 걸어 내려온 몇 안 되는 역사 속 인물이 됩니다. 훗날 사기를 쓴 사마천이 이 두 사람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범저나 채택이나 둘 다 정말 뛰어난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진나라라는 엄청나게 큰 무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그걸 펼칠 기회가 없으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범저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언제 더 밀어붙여야 하고 또 언제 이만하면 됐다고 승리를 선언하고 멋지게 돌아서야 할까요? 야망과 한계, 그리고 내려놓음의 지혜에 대한 오래된 질문이죠.